예를 들면 두 근이 다 양수다. 그리고 두 근이 다 음수다. 예를 들면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근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야, 문제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뭐 미지수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근을 구하여라가 아니라 근이 이 위치에 있게 해줘. 이렇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이거 필기합시다. 근의 위치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부 책들에서는 이 근의 위치라는 말 대신에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인 근의 분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책도 있거든요. 근의 분리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 근의 위치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 여기서의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죠. 물론 알파 베타는 다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두 근이 양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개가 다 양수라는 얘기는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두 근의 합도 뭐여야 돼?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럼 두 근의 양수,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여러분들 할 줄 알잖아요.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1분의 a 이렇게 들어가죠. 따라서 마이너스 a. 얘가 양수고 또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값.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니까 곱해도 양수거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사용하면 1분의 b 나오니까 b가 양수입니다. 또 지금 두 근이 나왔는데 두 근이 다르다라고까지 쌤이 언급을 해줬죠. 이건 문제에 따라 달라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말을 했으면 이 상황인데요.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안 알려주고 그냥 두 근이 양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근이 같아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판별식이 현재 우리는 이렇게 적었으니까 두 근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구간이 정답인 구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라는 얘기니까 두 개 더하면요 음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수 더하기 음수였으니까.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a 해서 마이너스 a. 얘가 음수 나와야 되는 거죠. 곱은요 여러분 음수 곱했으니까 결과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두 근의 곱은 b 나올 건데 양수여야 되네요. 그 다음 판별식. 쌤은 두 근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다. 문제 이거 보고 두 근이 똑같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면 등호 붙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 한 근은 알파 하면 안 되겠네. 뭐 할까? P보다 크고 또 다른 한 근은 Q보다 작다라고 나왔어요. 단 Q가 P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무슨 말이 되느냐? 얘가 있을 때 여기 한 근 알파, 여기 한 근 베타 있을 때 한 근은 P보다 크다니까 P 여기, 한 근은 Q보다 작다니까 Q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기식을 fx라는 함수, 2차 함수라고 잡으면요. Q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아래쪽에 적혀 있으니까 음수겠죠. 그죠? fq는 음수입니다. 또 두 번째 fp, p를 대입했을 때도 값이 음수입니다. 또 두 근이 나왔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외에도 경우가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문제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
어디를 볼 거냐 하면 여러분 어디까지 갈 거냐? 자, 페이지 303을 보세요. 303은 약간 순한 맛이에요. 위에 개념 익힘 보세요. 하나의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고 또 하나의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다. 실근, 허근만 구분했으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만 쓰라는 얘기죠. 이거는 순한 맛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304페이지 위에 있는 개념 익힘 보세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주고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게 하래요. 쌤이 아까 여기 설명한 거 이거 써먹으면 되겠죠.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두 번째 거 써먹으면 되겠죠. 세 번째, 이번에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면 자, 네 번째 정리해야 되겠네.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또는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알파, 베타 두 근이 절대 똑같을 수 없겠죠. 그죠? 그럼 판별식 무조건 양수여야 되겠죠? 또 알파 더하기 베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이 결과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영일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정보를 해낼 수 없습니다. 곱은요 여러분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무조건 음수겠죠.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거 근과 교사의 관계 쓰면 D인데 얘가 무조건 음수겠죠. 요거 두 개만 써먹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는 알 수가 없어서. 오케이? 근데 여기서 추가로 두 근이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다 이렇게 나와요.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다.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얼마인데 확실해? 0인데 이거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마다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상황을 외워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두 근이 다 1보다 크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두 근이 다 3보다 작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이걸 다 외워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때마다 너희가 이거 써야 돼, 저거 써야 돼, 이거 다 외워. 두 근이 양수면 이거 외워. 두 근이 음수면 이거 외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외워. 이렇게 되면 이거 외워. 이렇게 시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쌤이 암기 하나도 안 하게 가능하게 만들어줄게요. 알겠죠? 일단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을 필기시킨 거고요. 나중에 너희가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저렇게 가르치시는구나 하고 이거 써먹으면 안 돼요. 너희들이 외우지 못한 상황이 문제에서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외우지 말고 쌤이 다른 방법 알려줄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의 위치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경계값. 두 번째, 축의 위치. 세 번째, 판별식. 딱 요거 세 개만 외우고 있으면 어떠한 경우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림만 간단하게 그리면 무조건 답 나옵니다. 상황마다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 세 개만 항상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여기 있는 개념 익힘으로 쌤이 들어갈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플러스 5는 0이 있는데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나와라 이런 언급을 했죠, 여러분. 그죠? 자, 축의 위치 생각하지 말고요. 윗볼록인지 아랫볼록인지만 보고 그림 그립니다. 그런 다음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했죠. 그러면 두 번 만나야 되겠죠. 두 근이 같을 수도 있나? 같을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요. X축이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좀 이따가 생각합시다. 일단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쌤이 두 번 만나게 그렸습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두 근이 다 부호가 뭐라고? 야, 그러면 확실하게 0이 어디 있는지 니네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이 어디 있어야 돼? 이 두 점보다 왼쪽에 있는 게 너무 확실하지 않아?
그래야 양수인 두근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딱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쌤이 말한 저 세 개를 지금부터 하러 가면 돼. 자, 첫 번째 경계값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낯설 텐데 아까 쌤이 살짝 보여줬어. 뭐냐면 얘를 2차 함수 fx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말은 0보다 오른쪽에 있다를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 0, 누구보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를 얘기하게 되는 그 값을 함수에 그대로 대입한 값을 우리는 경계값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fx식에다가 얼마 대입해봐라? 0 대입해봐라. 0 대입해보면 0, 0, k 플러스 5밖에 안 남네. 그림 보세요. 그래프 쭉 가면 여기 위에 찍힐 거 아니에요. 이거 함수값 양수일 거 확실하네요. 이렇게 경계값을 하나 구합니다. 두 번째, 축을 찾으러 갑니다. 얘 대칭축 어디예요? x제곱 마이너스 1x니까 x는 1이라고 하는 대칭축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볼까요? 대칭축이 0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1은 0보다 오른쪽에 있다. 야 이건 항상 참이잖아. 그치? 그럼 답 쓸 때 전혀 지장을 안 줄 거라는 얘기야. 무조건 참인 거기 때문에. 세 번째, 판별식. 고맙게도 짝수네. 그치?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요 그림이 그려지면 두 근이 따로따로니까 0보다 커야 돼요. 두 근이 같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두 근이 같아도 표현상으로는 두 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 썼나? 서로 다른이라고 정확하게 적었네. 그치? 그러면 요것만 되는 거야. 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빠졌으면 이거 드모도 해야 돼. 문제가 똑바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여기에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여기에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는 나오니? 작다 나오니? 됐니? 최종 정답 뭐예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됐습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 세 개를 모든 경우에 다 적용시키면 무조건 답이에요. 케이스마다 따로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거 세 개를 그냥 균일하게 다 적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상황에도 적용시켜 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더하기 6은 0이다가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고 싶대요. 자, 그림 그리면 됩니다. 윗볼로 아랫볼로? 아랫볼로 그리세요.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그럼 0이 어디 있어야 되겠니?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 자, 첫 번째 뭐 하러 가라고? 이만큼의 식을 fx가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0보다 왼쪽에 있다를 했기 때문에 0을 대입한 값을 우리는 경계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f0을 대입을 해보시면 0, 0 따라서 k 플러스 6이 그림 보니까 위쪽에 찍혀있겠네. 양수겠네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 0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근데 정확하게 축의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네. 그치? 마이너스 1이 0보다 왼쪽에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답에 지장 안 준다는 얘기. 일부 여기가 축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못 써먹는 게 맞고요. 알겠죠? 세 번째, 자 문제 잘 읽어볼까요?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얘는 중근인 경우도 생각해줘 이 얘기니까 판별식 4분의 d는 1 k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까지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나오고요. 여기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최종 정답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오케이? 자, 두 분이 모두 일단 두 개 다 써먹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찍을래? 찍고 그 다음 세 번째 가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보러 갈게요.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 문제에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졌다. 자,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0. 자, 그림 또 그리면 됩니다.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 볼록입니까? 아래 볼록이죠. 그리세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 만나게 해주세요. 둘이 부호가 어떻대요? 다르대요. 0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얘랑 얘랑의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여기쯤에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도 되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되고요. 딱 가운데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경계값. 얘를 fx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0을 기준으로 한 놈은 왼쪽에 있다. 한 놈은 오른쪽에 있다. 이 얘기를 줄여서 쓴 거 아니야? 그치? 0을 또 기준으로 사용하네. 그래서 0을 그대로 대입하면 F0이 되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F0이 음수에 찍히는 게 나온 거죠. 0, 0 대입하니까 K-1이 되는데 여기 찍혀 있으니까 음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돼요? 축의 위치. 요놈 축 어디 있어요? x는 2분의 k에 존재하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을 때 축의 위치 어디에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요놈의 축은 2분의 k라는 축을 가질 겁니다. 자, 근데 이 축의 위치가 0보다 왼쪽이어야 될까? 오른쪽이어야 될까? 같아야 될까? 굳이 상관없지 않니? 그치? 굳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두 근만 양쪽에 있으면 되지 얘가 딱 좌우 대칭이 되든 치우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얘는 이번에는 답의 지장을 안 주는 거야. 답의 지장 줄 때도 있어 얘들아. 꼭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 세 번째 판별식. 얘는 짝수가 아니에요. 판별식 들어갑시다.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k-1을 쓸 건데 두 근 했으니까 0보다 커야 돼. 중근을 가질 수 있을까? 중근이라는 것은 근 두 개가 같아졌다는 상황이거든. 근데 지금 둘이 부호가 다르다며. 근데 어떻게 같아져? 불가능하죠. 그죠? 따라서 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답 구하러 가자. 위에 거에서 k가 1보다 작다 나왔고요. 밑에 거에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인분에 되는 거 보여줍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야, 그러면 k가 얼마만 아니면 다 되는 거야 지금 이거? k가 2만 아니면 무조건 제곱하면 양수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디귿 3번은 풀어보면 그냥 x가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 최종 정답 찾아볼까요? 1보다 작은 거 그리고 2가 아닌 거 겹치는 거 어디에요? 그냥 1보다 작은 게 답이죠. 2는 애초에 여기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 3개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요. 쌤 여기부터 뒤에 계속 이거 3개로 풀 거야. 교과 과정이랑 무시하고 쌤 그냥 저걸로만 계속 문제 풀 겁니다. 다 풀리거든요. 알겠어요? 어떠한 배치가 나와도 다 풀립니다. 저거 3개만 알고 있으면. 자, 더 쉽게 만들어 줄게요. 3개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경계값입니다. 왜 중요하냐? 자, 우리 아까 2번 풀었던 거랑 3번 풀었던 거랑 차이점을 쌤이 알려줄게요. 2번의 상황은요. 이 그림 근의 배치를 쌤이 말로 설명을 해보면 두 근이 모두 0보다 왼쪽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두 근을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0보다 둘 다 왼쪽에 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 두 근이 다 0보다 오른쪽에 있다. 한꺼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경계값, 축의 위치, 판별식 3개 다 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3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 근데
3번 그림 잘 보세요. 한 근은 0보다 왼쪽에 있다. 한 근은 0보다 오른쪽에 있다. 한꺼번에 설명했습니까? 따로의 방향으로 설명을 했죠. 두 개의 근의 위치를. 요럴 때는요. 세 개 중에서 그냥 경계값만 하면 무조건 정답이 나와버립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겠죠. 너희들이 딱 상황을 판단해서 이거 경계값만 해도 답 나오겠는데? 하면 생각조차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언제 경계값만 해도 된다고? 그림을 보고 두 근의 위치를 설명을 할 건데 한쪽은 왼쪽이다, 한쪽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따로 설명할 때 그때는 경계값만 써보세요. 그냥 답입니다. 이거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어요? 메모 남겨놓으세요. (1번과) (2번처럼) 두 근의 위치를 한꺼번에 설명했을 때는 세 개 다 써야 됩니다. 경계값, 축위치, 판별식 세 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3번의 경우처럼 두 근의 위치를 각각 설명할 때는 경계값만 사용해도 답이 나옵니다. 너네 이거 알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꿀팁이야.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고3까지 계속 쓰여. 엄청나게 많이 써요. 자, 실전에 그러면 어떻게 써먹는지 또 봅시다. 자, 결정 문제 한번 볼게요. 67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거 세 개를 하면 답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여기다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이다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진다. 그림 그려봅시다. 요렇게 두 실근을 가질 건데 그럼 0이 얘랑 중간 어딘가에 있겠네? 근데 끝까지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0에서부터 왼쪽으로 떨어진 거리가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보다 더 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0을 가운데에 쓰든 왼쪽에 쓰든 오른쪽에 쓰든 상관없는 상황이 아닌 거야. 이번엔 상관이 있는 상황인 거야. 어떻게 써야 돼요?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얘는 오른쪽으로 꼭 써야 되는 거지. 이 상황. 이거 알겠어요? 문제에 이렇게 힌트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으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써먹으러 갈 건데 자, 근의 위치를 보세요, 여러분. 근의 위치를 보세요. 한 놈은 0의 왼쪽, 한 놈은 0의 오른쪽. 세 개 다 써야 될까요? 아닙니다. 누구만 쓰면 돼요? 경계값 한 놈만 쓰면 답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첫 번째, 경계값. 얘를 fx라고 했을 때 0을 대입한 값이 음수 쪽에 찍혀야 합니다. 따라서 f0 실제로 0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올 건데요. 얘가 음수면 되겠네요. 자, 그냥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하면 이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문제 아까 막바지에 뭐가 추가됐지? 0이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요거 하나가 추가됐지, 그치? 요 추가된 것 때문에 하나를 더 해야 돼. 요 문제에서는. 알겠죠? 원래는 이것만 하면 답이에요.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하면. 근데 0이 가운데에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때문에 추가하는 거. 추가하는 것도 어차피 다 여기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세 개 중에서 무조건 다 결정됩니다. 두 번째, 축의 위치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왜요? 0이 가운데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축 위치가 중요해진 거야. 이 문제에서. 알겠죠? 이렇게. 아까 축 위치 구하는 공식 저기서 배웠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이게 축의 위치인 거죠, 얘는 지금. 그게 비교해보세요, 그림에서. 0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요거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해줘버리면 얘가 0보다 크다 나올 것이고 a 빼기 1, a 빼기 3, 0보다 크다 나오니까 1보다 왼쪽 나오든지 3보다 오른쪽 나올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 경계값 사용한 데에서 a가 2보다 크다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2보다 큰 거랑 요거랑 겹치는 곳이 답이겠네. 어디가 답이니? 2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요거 겹치는 거. 잘 안 떠오르면 빨리 그리셔야죠. 수직선 그리셔야죠. 잘 안 떠오르면. 2보다 크다 여기에 있고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어디가 겹칩니까 여러분? 3보다 크다가 겹치네요. 정답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그랬죠? 선생님 아까 1로만 하면 답 나온다면서요. 왜 2번도 해요? 축의 위치가 0보다 왼쪽인 게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라서 하나 추가한 겁니다. 알겠죠? 자, 다른 거에도 써먹을 수 있는지 계속 봅시다. 자, 어디를 갈 거냐 하면요. 결정 문제 678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마이너스 1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0이다. 얘들아, 문제 읽기 전에 그림 그려야 되죠.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 그립니다. 이제 문제 읽으면 됩니다.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에 들어가 있고 한 근은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이 이렇게 있을 때 누구의 위치를 결정을 해줄 수 있어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를 결정해 줄 수 있죠. 문제에 나온 설명을 그대로 그림으로 쓴 겁니다. 지금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 한 근은 1보다 큰 쪽 이렇게. 방금 쌤이 두 근을 한꺼번에 설명했니? 따로따로 설명했니? 이거 따로따로 설명했네 쌤이 지금. 그럼 세 개 다 할 필요 있니? 뭐만 하자? 경계값만 하자. 알겠어요? 따로따로 위치를 설명했으니까 경계값만 하자. 자, 경계값 써먹으러 갑시다. 요만큼을 fx 함수라고 치면요. 요만큼 2차 함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양수가 되네. 1을 대입하면 수가 되네. 아, 경계값만 쓰려고 그랬는데 경계값이 몇 개야? 2개. 그럼 2개 다 풀면 돼. 알겠지? 3개 중에서는 경계값 하나만 쓰면 되지만 현재 이 문제의 상황에서는 경계값이 2개이기 때문에 둘 다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f-1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1을 쫙 대입을 해주면 2 더하기 2k 마이너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함수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위쪽에 지키니까 양수 지켜야 되죠. 됐어요? 그 다음 f1은 1 대입하라는 얘기죠? 2 마이너스 2k 플러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1. 그래프 보니까 아래쪽에 지켜있네? 음수란 있네. 요거 두 개만 풀면 정답이 돼요. 알겠어요? 이거를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별의 별짓을 다 해서 막 답을 찾거든. 겁나 복잡해 그게. 알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거 세 개만 항상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겹치는 것만 찾으면 답 나올 거예요. 쌤 계산 안 해줘도 괜찮겠죠 요거? 겹치는 K 구간 찾으시면 정답일 거예요. 자, 두 번째. 똑같은 내용 같아요. 별로 다를 게 없는데.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라고 했을 때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알파 있고 다시 0과 2 사이에 베타가 있다 나왔네?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아래볼로 그리고 두
근 가지도록 그림 그려주고 여기가 근에 해당하는 알파, 여기가 근에 해당하는 베타.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겠네. 0은 꼭 센터여야 될까? 그럴 필요 없지. 약간 치우쳐도 돼. 상관없어. 그지? 또 2는 오른쪽에 있어요. 석준아, 알파와 베타의 위치를 네가 말로 설명해 볼래? 알파는? 자, 한꺼번에 설명했어? 따로따로 설명했어? 따로 설명했어. 그럼 이번에도 얘들아 뭐만 하면 돼? 경계값만 하면 답이 나와.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알겠죠? 자, 대신 경계값이 몇 개야? 3개인 거야. 요만큼을 f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양수네, 0 대입하면 음수네, 2 대입하면 양수네. 요 3개 하면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2 플러스 1 플러스 k가 위쪽에 찍혀있으니까 양수겠네. f0 빵빵 하면 k밖에 안 남네. 얘 아래쪽에 찍혀있으니까 음수겠구나. 2를 대입하자. f2는 여기 2 대입하니까 8, 여기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k. 그림 보니까 위쪽에 찍히겠네. 양수겠네. 하나, 둘, 세 개가 다 겹치는 곳이 정답이에요. 되게 외워버리면 다 무조건 나오니까 쉬워지지, 그치, 얘들아?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학교 가서 이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뭐 저렇게 풀어?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얘들아. 너네가 이걸 끝까지 기억만 한다면. 알겠지? 자, 뒤에 또 이어서 좀 가볼게요. 몇 개 안 남아서 끝까지 해보시죠, 얘들아. 몇 개 안 남았어. 자, 그 사이에 있는 내용, 마플 특강 306페이지에 있는 내용 다 쌤이 지금 설명한 거에서 다 해결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설명을 따로 할 건 없고 뒤에 문제로 쌤이 바로 접목시켜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3개로 다 해결돼요, 지금. 681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문제에서요. 두 근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 말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것 뿐이 아니라 두 근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수. 이게 뭔 소리일까? 한 놈만 양수?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둘 다 양수 나오든지. 그러니까 너무 생각할 게 많지 않아. 그러면 뭐만 아니면 돼.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그 상황만 아니면 다 된다는 얘기네. 이거 이해돼? 그래서 쌤은 반대로 풀어볼게.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상황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반대 범위를 답으로 선정할게.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 모두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버린 다음 마지막에 반전을 갑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그림 그리면 되겠네요. 아래 볼록이죠, 여러분? 그려주세요. 그리고 두 근 가지도록 그려주세요.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0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두 근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데 0이랑 같을 수도 있는데 근이. 그렇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상황도 생각해야 돼. 동시에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두 근의 상황을 설명을 해보자.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거나 같다. 한 번에 설명했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세 개를 다 써먹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알겠죠? 자, 첫 번째 이만큼을 fx라고 하면 여기 부분 f0을 사용하겠죠? 0보다 왼쪽이다 했으니까 0이 기준이 되니까. 자, 0 실제로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0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나오겠네? 근데 여기 만나면 0이 나오겠네.
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이제 축 바로 구할 수 있겠어요? 여기 공식쌤이 적어놨잖아요. 바로 축 찾아주면 x는 m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축의 위치예요. 이 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0보다 왼쪽에 작은 곳에 있어야 돼. 야, 0이랑 같아도 돼? 축이? 같아도 될까? 진짜? 이따가 보자. 이따가 보자.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갑시다. 세 번째. 쌤은 두 분을 그냥 다르다라고 그림을 그려버렸죠. 그죠? 그럼 판별식 4분의 b는 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8. 얘가 0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쌤이 지금 그림을 두 개를 따로 그렸기 때문에 일단 크다라고 가겠습니다. 일단 됐어요? 여기에서 m 범위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3m 남기고 3m 돼서 나누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에서 풀면. 그 다음 두 번째에서 풀면 m 음수다 나오지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으면 음수 맞잖아. 별로 뭐 쓸데기 없는 거였네. 그지? 여기에서 풀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나 계산 잘못한 거 없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써볼까? 여기 자체의 판별식을 써볼까? 그러면 9 마이너스 4, 8에 30 음수 나오네? 이 식의 판별식이 음수 나오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 m에 관한 이차함수를 그리면 m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판별식이 음수니까. 그러면 이 m에 관한 요 이차함수 자체가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다. 이거 항상 성립한다는 공식이에요. 되겠어요? 이해 안 돼요? 다시. 자, 잘 봐. 요 m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8이 0보다 커지는 구간을 찾는 게 우리 목표잖아. 그치?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됐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될 리가 없는데 혹시 근공식 써야 되나?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검토해 봐야 돼요. 판별식을 써보세요. 그러면 요거 자체의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 나와버립니다. 판별식이 음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얘를 그리면 m축이 그려질 거고 얘는 아래 블록인데 축과 만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m에 관한 이 2차 함수의 모든 함수값을 다 조사해봤자 양수라는 얘기죠. 이거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네. 답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결국 요것만 답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이거 답으로 선정하면 안 되지. 반대 상황으로 풀어서 얘기 나왔잖아. 진짜 마지막 최종 정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더 크다라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완전 반대로 바꾸니까 상황을. 그죠? 정수 n의 최소값 얼마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큰 값이 되냐고요.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겠네? 문제에서 그거 제곱하라고 그랬네. 4가 정답이겠네. 정답 번호는 2번이겠네. 요거 좀 어렵죠? 그죠? 자, 근데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게 조금 있어야 돼요. 뭐냐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 그냥 두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림이 꼭 이렇게 그려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될 수도 있었어, 사실은? 이렇게 0이 있으면 이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알겠니? 여기에 지금 두근이 겹쳐진 거야. 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1번 경계값은 여전히 적용되지. 왜? 이렇게 돼도 되니까. 경계값 부분은 바뀌지 않아. 똑같이 적용될 거야. 이 그림을 그리더라도. 자, 축은 0보다 요 그림이면 왼쪽에 있지만 요 그림이면 같을 수도 있었어, 사실.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도 있었어. 알겠니? 그래서 아까 쌤이 좀 이따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요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는 0이다가 됐어야 돼. 근데 우리 아까 조사해봤더니 실근 가죠 안 가죠? 안 가죠. 여기까지를 다 보고 나서야 아, 이 그림이 안 되는 거였네 라는 결론을 내려야 돼. 원래는 이 그림만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돼야 돼. 어렵죠? 일단은 요거 3개 쓰는 거에 좀 더 집중하세요. 요 문제는 마지막 발전 문제라서 조금 많이 어려운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알겠죠? 자, 마지막 봅시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뭐냐면요.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차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자, 684번인데요. 4차 방정식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 얘가 어떤 실근을 가졌대요?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졌대요. 그때 m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4차와 2차와 상수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쌤이 치환을 좀 해볼게요. x제곱이라는 걸 쌤이 지금부터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얘들아 쌤이 치환하면 항상 체크하라고 하는 게 뭐였지? 범위 항상 체크하라고 하지. 현재 실근을 가집니다. x는 실근일 겁니다.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t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만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실근을 4종류를 가져야 돼요. 만약에 t가 0이면 x제곱은 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하나 나와, 2개 나와? 하나가 나와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x제곱 값이 0이 됐다? 근의 개수를 줄여버리는 중근이 생기는 상황을 만든다? 말해야 돼.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요거만 나옵니다. 어렵지? 그지? 다시 원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서로 다르게 4실근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x값을 찾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2가지 경우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0인 경우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중근 가지게 되면 4실근을 못 가지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주어진 식 자체가 이제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t제곱 더하기 m 플러스 2에 t 더하기 m 플러스 5는 0이다가 어떤 실근을 가져라라는 걸로 문제가 바뀌어요? x 버전일 때는 서로 다른 4실근이었죠. 지금은요? t 값이 2개여야 될까? 1개여야 될까? 0개여야 될까? t 값이 2개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 x제곱이 t1과 x제곱이 t2가 서로 다르게 2개를 가졌다고 합시다. t 값이 이렇게 2개 다르게 나왔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x의 값이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2 이렇게 나오죠. 4개 다 나오네. 이렇게 돼야 4개를 가지네. 혹시라도 t 값이 하나만 존재하면 이게 없는 거잖아. 그러면 실근 몇 개 있는 거야? 2개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실근을 4개 나가지기 위해서는 얘로 만들었을 때 t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라? 2근을 가진다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야지 t1, t2라는 서로 다른 2개의 t값을 사용했을 때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추가로 더 붙는 게 있어요. 루트를 씌웠는데 얘가 다 실수여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양수여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면 t1과 t2가 전부 다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 식으로 만들었을 때 t가 서로 다른 그냥 2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2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어렵죠?
일단 문제 해석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아요. 문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t에 관한 2차 함수네.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까지 해달라 그러네. 우리 아까 했던 거잖아. 그치? 아래 블록 그린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가지게 해달라. 0이 여기 있겠고. 첫 번째 경계값. 이번에는 fx라고 잡으면 안 되겠네. ft라고 잡아야겠네. 얘를. 미지수가 t로 바뀌었으니까. 0을 대입해보면 f0. 그러면 0, 0 사라질 거고 얘만 남을 건데 위쪽에 있을 거니까 양수. 두 번째 축. 축이 여기 있어야 돼요.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얘 축 누구죠?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판별식. 어떤 두 근가지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 따라서 판별식 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n 플러스 5 결과가 0보다 커라. 하나, 둘,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겹치는 구간이 정답인 거예요. 되겠어요? 얘가 겉보기에는 그냥 4차 방정식 풀어라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근의 분리 내용을 내부에 품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이런 거 한 문제 정도 냅니다. 왜? 100점 안 나오게 하려고. 100점을 안 만들려고 이런 거 한 개씩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풀 줄 알면서, 풀 줄 아는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그때 되면 너희가 할 것 같지? 시간이 너무 바빠서 이런 것까지 챙길 시간이 없어. 고등학교 가면 시험 범위가 얘가 중학교의 4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희가 중학교 3학년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4번 시험 보는 그 양을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한 번에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양에 비유할 수 있어. 시험 양이. 근데 그게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딴 과목도 다 그래요.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배울 양을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중간고사 한 번 보면 땡인 거예요. 그만큼 해야 될 게 많아. 그래서 지금 배울 때 아예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지나가요. 그때 되면 내가 하겠지. 시간이 없어. 챙길 시간이 없어. 수학 하다 보면 막 머릿속에 국어도 해야 되는데, 과학도 해야 되는데, 영어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계속 생각이 나거든. 챙길 시간이 없다니까, 이런 거. 알겠지? 미리미리 지금 설명할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때 됐을 때 다시 책을 열었을 때, 아, 이거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했었지. 만약에 막히면 질문만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다시 막 영상을 다 본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너희는 그만큼 시간을 손해보는 거야, 그때. 알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